안녕하세요. 권성태 행정사입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과연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또 전대인이라 그러죠. 전대인, 전차인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전대차 계약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상가를 임대를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너무 공간이 크든지 임대료가 부담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택 중에서도 또 일부 임대차 받은 부분을 제3자한테 임대를 하는 경우에 전대차 계약이라는 용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점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전대차 계약은 표를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주택인 경우에 방이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전세 계약으로 받고 있는데, 방 하나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해서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전대차 계약서 보시면은 전대차 특약, 기타 작성 방법이 일반 계약서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할 때는 기본적인 전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 표에 보면 아래 표시에 있죠. 부동산 다세대주택 현전세 계약 내용이라고 해서 임대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대인과 전차인, 그러니까 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이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전대차 계약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공유 오피스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공유 오피스라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 일정 공간을 임대를 받아서 다시 새로운 임대인한테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줘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공유 오피스, 사무실만 운영하는 그런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필요한 경우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들은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또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전대차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전대차 행위 자체가 적법한지, 또 전대차를 받는 사람들의 사업자 등록의 범위와 전차인의 현황이 뭔지, 또 사업자, 새롭게 전차인들에 대한 사업의 어떤 적법성,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데, 공유 오피스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의 작성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양식은 하면 되지만, 특약에 세밀하게, 가능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소유자 동의와 전대차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임대인에게, 소유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대차 계약서 작성은 당사자가 하면 되지만 필요시에는 전대차 사실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첫 계약서에 잘 적어서 전대행위를 할 때마다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게 한다든지 하는 특약을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사나 법무사, 또 계약서를 대행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계약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미칠 법률 효과, 법률 행위의 결과가 임대인이나 전차인이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유의해서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양식은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